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저는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십니다. 약 500ml 정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하루의 일상의 시작입니다. 몸이 따뜻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왜 몸이 따뜻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왜 몸이 따뜻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나면 내 몸을 내가 따뜻하게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읽은 책 가운데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립니다. 사이토 마사시라고 하는 일본 의사가 지은 책인데, 이 저자는 미국 뉴욕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분으로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감수하신 분은 백병원 3대 원장으로 무너져가는 백병원을 현대화하는 데 성공하신 분으로 이사장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책을 감수하시고 감수자의 글을 올리셨는데, 이 책의 내용을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생활의 일부로 삼아 날마다 실천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신다고 썼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분의 체온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한 건물을 들어가려면 체온을 재죠. 병원을 가도 체온을 잽니다. 그런데 그 체온이 몇 도인지 여러분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어느 한 건물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체온을 쟀습니다. 그랬더니 36.7도가 나왔습니다. 내 체온이 36.7도구나. 이 책을 읽고 나서 체온을 보니까 더 관심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체온 1도가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죽이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체온에 관한 것을 또 문답식으로 또는 설명식으로 우리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왜 이렇게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지만은 건강을 잃어보면 그 건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서 건강에 관한 것을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제가 왜 이렇게 건강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건강과 치유에 대한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소경, 안진뱅이, 열병, 그리고 부정한영이 들렸던 사람, 갖가지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친절하게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신유 은사를 지향하는 그런 병 고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처럼 자신이 병을 고친다고 기도하면 뒤로 자빠지게 하면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런 신사도적인 운동을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은 상식적인 것들만 잘 받아들여도 병이 낫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병이 나을 수 있는 상식적인 것들을 많이 두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건강 정보는 내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라클 모닝에서 매주 한 번 이렇게 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체온 1도가 내 건강을 결정한다면 그 체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평상시 자신의 체온을 알아두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기 걸리면 열부터 재죠. 대개 37도쯤 되면 미열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간단하게 해열제를 사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열이 38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순간의 체온 수치만으로는 미열인지 고열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온은 36.5도인 사람이 37도가 되었다면 미열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체온이 평소 35.5도인 사람이 37도이면 약간 열이 있는 상태로 발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의 체온을 알아두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정상적인 체온은 몇 도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정상적인 체온은 36.5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36.5도에서 37.1도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발열 체크를 하죠. 그럴 때 그것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체온이 얼마인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온이 36도 이하인 사람은 저체온입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체온은 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체온이 낮은데도 건강에 해로울 것이 없다면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저체온을 방치하면 갖가지 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체온을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으로는 거친 피부, 변비, 잇몸병 등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요. 심각한 증상으로는 위궤양, 당뇨병, 골다공증, 궤양성 대장염, 악성 종양, 암이죠. 메누에르병, 간질성 폐렴, 파킨슨병, 치매와 같은 질병이 나타나고요. 또 천식, 아토피, 꽃가루 알레르기처럼 한번 발병하면 완치하기가 힘든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체온을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체온이 계속되어서 방치하면 나타나는 질병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8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34도, 그러니까 36.5도에서 37.1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피로나 통증과 같은 병적인 자각 증상이 없다면 37도는 미열이 아니라 건강한 체온입니다. 의료가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고열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항생 물질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체온을 더 심각한 상태로 봐야 합니다. 체온 1도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면역력은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도 올라가지만 체온이 내려가면 면역력도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체온 1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면역력은 30%나 떨어집니다. 체온 1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면역력은 500에서 600%가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 기능을 가진 백혈구 숫자가 엄청 증가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의 백혈구가 가진 능력과 정밀도가 높이 향상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온이 올라가야 면역력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소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체온 1도를 올려야 합니다. 암 환자는 대개 보면 체온이 낮습니다. 저체온인 몸에는 암세포가 자라기 쉽습니다. 암세포는 증식이 됩니다. 그런 체온에서는 암세포가 빨리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체온 1도를 올려야 합니다. 체온이 35도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하면 체온을 올릴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체온업 건강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번 체온을 올리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침 걷기 운동입니다.
30분 이상 걸어야 됩니다. 걷는 것도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섞어서 걸으라고 권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따뜻한 물을 500ml를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입니다.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정수도 아닙니다. 따뜻한 물입니다. 커피를 마셔도 아이스 커피를 유난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아이스 커피는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아프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차가운 물은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먹으면 제 체온이 1도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체온을 한번 재보십시오.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30%가 내려갑니다.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 500에서 600%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따뜻하게 먹어야 됩니다. 물을 마실 때도 냉수에 거기에 얼음까지 넣어서 마시는 분도 있지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따뜻하게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욕조 목욕하기입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는 습관은 체온을 올리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번 체온을 올리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바람직한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평소 체온이 서서히 오를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라는 말이 아니라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00에서 600% 올라갑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몸 곳곳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혈류량이 증가하면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 같은 운동량으로도 근육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근육이 쉽게 생성됩니다. 체온 1도만 올라가도 뼈가 튼튼해져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두뇌 활동도 촉진됩니다. 체온 1도만 올라가도 많은 보상이 따라옵니다. 숨어있는 보상까지 찾아내면 어마어마한 보상이 우리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온 1도를 올려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올리십시오. 근육을 단련하십시오. 효소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근간에 제가 의도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하나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더 실험해보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감기약과 해열제가 면역체계를 망가뜨린다고 말합니다. 감기약은 감기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난다면 이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알고 그렇다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내 몸에 적용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12년 동안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역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